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1차를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저는 신체 건강하고 별다른 질병도 없기는 해서 저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힘든 생활이 지속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맞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무섭고, 자,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백신별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다른 소식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때는 크게 3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감염되는 환자가 발생하는 비유 자체를 줄이는 목적, 두 번째는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을 줄이는 목적, 세 번째로는 집단 전체에서의 감염률을 줄이는 것이 목적. 이렇게 큰 목적은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걸려도 좀 덜 아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단 전체 감염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염력이 줄죠. 그 3가지 효과를 다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독감 백신이죠. 결국 코로나 백신도 큰 골자에서는 목표는 같아요. 결국에는 개인이 안 걸리려고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걸려도 덜 아프려고 만든 거고, 중증으로 안 가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맞음으로써 전체 집단의 맞은 확률, 맞은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심지어 걸리더라도, 맞았는데도 걸릴 수 있죠. 그러더라도 전체 맞은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백신의 큰 목표는 그것인데, 자, 우리나라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백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제가 6월 3일, 2021년 6월 3일에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공급된 백신은 3개죠. 과연 이 차이점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백신을 이제 구분할 때 파이저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을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백신의 작용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는 mRNA 백신이고 바이러스 본체나 단백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유전체를 주입해서 항원을 만들고 이 항원이 다시 항체를 만들어서 몸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mRNA 유전체는 한번 단백질로 복제되면 영원히 우리 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머무르다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백신들과 다르게 이 2가지 백신이 이런 형태로 개발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백신 개발 기간이 너무 좀 타이트했죠. 굉장히 좀 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백신이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백신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복제를 해서 그런 수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백신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일단 촉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mRNA 백신은 우리가 독감 백신 만들 때 이제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배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반면에 mRNA 백신은 화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방식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대량의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mRNA 백신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mRNA 백신 생산 프로세스로는 이후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에 맞는 백신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게 변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접종 1회당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보관과 유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런 초저온 상태로만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관과 유통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맞기가 힘들고 백신 자체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어떨까요? 이 2 백신은 DNA 백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이미 유전자 분석이 다 끝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일부에다가 심어요. 그렇게 해서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쳐진 형태를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인지해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생성을 유도해내는 이런 방식이에요. 메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그 흔한 바이러스인데 면역 결핍 환자가 아니라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인체에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끼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이고 얀센은 1회입니다. 이 두 가지 백신은 앞선 백신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고 상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의 문제점은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 유전체 조각을 끼운 이 형태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때 메인이 아데노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다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체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안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예방률 같은 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예방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만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변이형이 생겼을 때 변이형에 대해서 항체를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방률이 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딱 이 수치만 가지고 백신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아예 바이러스 이 백신 형태가 아예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쌓인 그 연구 결과들이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뭐 하나도 만들지 않고 이번 영상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명백하지가 않은 게 바로 이 코로나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또 변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쌓이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들도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영상을 하나도 못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백신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이 백신의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신의 부작용은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요. 국소 반응은 말 그대로 맞은 부위가 많이 부풀거나 아프거나 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전신 반응으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발열, 오한, 근육통.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발열이 30%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고 화이자는 14%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통은 두 가지 다 4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두통은 5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토할 것 같은 느낌, 구토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0%, 화이자는 1%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죠. 뭐 며칠 동안 출근도 못하고 끙끙 앓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열이 좀 며칠 나고 가라앉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부작용은 혈전 문제였죠. 혈전.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후에 혈전들이 발생해서 사망 또는 중증으로 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왜 그렇게 발생하게 됐는가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럼 혈전이 생기는가 왜 발생하며 해결 방법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확실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죠. 아나필락틱 쇼크인데 이 아나필락틱 쇼크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호흡기나 구강 같은 데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혈압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나필락틱 쇼크는 접종 이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뭐 백신, 화이자 등 맞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항상 병원에 있다가 가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런 백신을 맞게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응급 조치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100만 명당 아스트라제네카는 2.5명, 화이자는 11명으로 드문 편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은 심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영상을 하나도 만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뿐 아니라 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 백신에 대한 합병증 그리고 부작용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 데이터들이 너무 없어요. 임상적인 데이터들이 쌓인 게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후속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때문에 뒤집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는 의학적으로 좀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영상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 뭐 지병이 있는데 백신을 맞을지 말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코로나 이 백신 자체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약은 끊어야 되고 어떤 약은 끊으면 안 되고 이것조차 아직도 데이터들이 나온 게 없습니다. 특히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또 면역 억제제 같은 걸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뭐 단기간 끊어라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 외에는 이제 혈전약도 심지어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셔도 이거를 끊어야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 세 번째 목적이었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맞는 것이 맞지만 개인별로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자유죠.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종류가 이런 게 있고 뭐 결국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의 선택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한번 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1차를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저는 뭐 신체 건강하고 뭐 별다른 질병도 없기는 해서 저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저는 혈압약 먹고 있는 거 외에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저희 직원들도 다 맞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고열이 났던 분들도 계세요. 아무런 지병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좀 명확하진 않고 사실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도 있죠. 한번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보시고 맞을지 안 맞을지를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 들으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였습니다.